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가면 추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시는 분 계시죠? 예, 제가 그런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어요. 나가면 춥습니다. 예. 어, 그 옛날에 그 한나라당에서 탈당했던 인사들이 좀 있었어요. 나름 탈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때인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 한나라당 탈당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새로 만든다고 막 설쳤던 기억이 했었는데 결국 걔들 다 한나라당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느냐? 나와 보니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것들이 뭐냐? 나가면 춥다였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을 해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른바 친박연대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친박연대 만들었던 사람들 대부분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이 별로 그들이 추웠다라는 말이 그닥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춥다라고 느낄 정도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죠. 네,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추워요. 지도 더 잘 알아. 그래서 계속해서 나간다 신당 하면서 막상 신당을 결행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주춤 제발 날 좀 붙잡아 줘, 제발 나 좀 붙잡아 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붙잡기에는 이제 너무 많이 나가버렸고요. 붙잡기에는 이낙연의 몸값이 너무 헐값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 버렸어요. 이낙연이 저렇게 한 달 넘게 나간다 하고 있으며 지금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한 10명 정도는 나간다고 짐을 싸야 정상 아닌가? 근데 나날이 나가겠다는 사람이 줄어드는 입장이라면, 오죽했으면 김한규 의원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김한규 되게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 김한규 의원도 지금 이낙연 신당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이낙연 신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보고 자꾸 물러나라 그래. 그러면서 비대위를 꾸려야 된대. 그러면서 국힘당도 비대위를 했는데 민주당도 비대위 하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원욱인가 뭐 걔가 그랬나 보더라고. 웃기는 짬뽕 아니야. 아니 무슨 비대위가 뭐 유행입니까? 뭐 트렌드야? 비대위 하는 게 트렌드냐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비상이야 비상. 뭐가 잘못됐다고. 아니 근데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게 없잖아. 그런데 지금 뭐 조응천을 비롯해서 이원욱이니 뭐 윤영찬이니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보고 물러나래. 그러면서 비대위 만들어야 된대. 그럼 비대위에서 누가 비대위 인정할 건데? 왜? 이낙연 시키려고? 참 빤하죠. 자, 민주당 쪽 비대위 얘기는 이렇고요. 지금 국힘당은 민주당보다 훨씬 먼저, 아니 민주당은 별로 생각지도 않는 비대위를 갑자기 꾸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김기현이 계속 버티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이 나왔었죠. 한때 김기현의 지도력이 흔들렸고 그 김기현 체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해서 비대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중간 단계 완충으로 끼워 넣은 것이 인요한 혁신위원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김기현이 인요한을 내쫓고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부 언론에 보니까 인요한이 옳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던데 웃기지 말라고. 인요한이 옳았던 게 아니라 인요한이 윤석열의 복심을 그대로 실현해 줬는데 김기현이 처음에는 안 해 미쳐서 내가 왜 그래 하고 튕기다가 윤석열의 경로 진노를 사서 깨갱한 상황이죠. 이게 뭐 인요한이 옳았대. 아이고 인요한이 적중했다고. 아이고 미친. 아이고 진짜. 아유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인데요. 자,
김기현이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메꾸느냐가 현재 논란거리입니다. 통상 이렇게 당대표가 물러나면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가 꾸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힘당에서 비대위는 어떻게 꾸려지게 될까요? 윤석열의 복심은 또 뭘까요? 아니, 이 지금 상황, 김기현을 내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겁니까? 예, 윤석열이 만든 거지. 김기현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데 윤석열이 나가라고 화를 냈대잖아. 버락 화를 냈대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대표도 지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판에 당대표를 대신할 비대위원장, 당연히 윤석열이 뭔가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윤석열의 복심은 또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래서 차기 비대위원장, 그래, 국힘당 차기 비대위원장은 정말 누가 한다는 거야? 예. 자, 국힘당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알아. 국힘당의 비대위원장 김기현의 뒤 빈자리를 메꿀 사람은 누구? 김기현의 빈자리를 메꿀 사람은 한동훈이죠. 이미 2달 전부터 김기현 대신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갈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 그래서 제가 실제로 11월 달인가요? 10월 말인가요? 한동훈이 장관직 그만두고 국힘당 뭐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뭐 공천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런 걸로 올 것 같다. 뭐 그런 보도를 제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벌써 한 달이 흘렀어요. 그 한 달 사이에 김기현이 버틸 듯 하다가 못 버티고 나갔죠. 그리고 빈자리가 남았는데 그 빈자리를 아마도 한동훈이 채울 것 같다. 아니, 한동훈이 채워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론이에요. 한동훈 비대위는 사실 윤석열이 가장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국힘당의 상당수는 이왕 비대위 할 거라면 그냥 한동훈 비대위 해. 그게 나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일부에서 김한길 비대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그 택도 없이 나경원 비대위 얘기하는데 나경원 비대위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왜? 건의가 싫어해. 자,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에 불과하고요. 더군다나 나경원 같은 경우는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판에 선거운동을 해야 될 판에 비대위원장으로 나가겠어요? 그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겠죠. 인용환 얼마 전에 사퇴했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별로죠. 그리고 사실 인용환은 바지였잖아. 누구의 바지? 김한길의 바지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김한길 비대위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김한길 비대위가 출범할 것 같다라고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몇몇 언론들이 김한길 비대위 이렇게 또 좀 띄우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 내부에서는 차라리 한동훈 비대위가 낫지 않아? 라는 의견이 더 많아요. 한동훈 비대위를 가기 어렵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김한길이겠지만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 가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왜? 윤석열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답은 한동훈으로 정해져 있는 판에 그냥 먼저 그냥 하라 그래. 뭐 뱅뱅 돌아. 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도 원하고 국힘당 내부의 많은 자들이 차라리 그냥 딴 걸로 뭐 다른 데로 빙빙 돌릴 거 없이 그냥 한동훈으로 바로 가라 그래. 뭘 자꾸 쿠션 놓고 쇼바 놓고 그래. 그냥 바로 가라 그래.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자, 오늘 그 얘기를 일단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한길 비대위와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뭐 국힘당 내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공방이 있나 봐요. 논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원희룡 얘기도 나오나 봐. 가급적 빨리 선임하겠다라는 걸로 봐서 뭐 이번 주 중에 빠르면 주말 제가 볼 때는
일요일 오후쯤에 갑자기 선임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귀국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분명히 비대위원장이 정해질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이 찍는 거지, 내리 찍는 거지. 그렇다면 그 답이 뭐겠어? 실은 한동훈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의 내부의 많은 사람들도 결국에 답은 한동훈일 거야. 답정 아니야. 답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누구 하나 한동훈 얘기를 쉽게 꺼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가 먼저 나서서 한동훈으로 가야 돼! 하고 큰 소리를 치면 갑자기 지는 영웅 될 거고 한동훈이나 윤석열로부터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좋은 기회일 텐데 국힘당의 누구도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앞장서서 한동훈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어. 왜? 이유가 있죠. 자, 다음 주 중에 비대위가 구성될 거라고 하고 위원장이 쭉 이렇게 될 거라는데 비대위가 구성이 되려면 비대위원장이 있어야겠죠. 보통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이 위원의 절반 정도,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지명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한동훈, 원희룡, 김한길, 인요한 등이 거론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원희룡은요. 자기 선거 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까지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한길은 하고 싶어 해. 하지만 윤석열이 그렇게 썩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요한, 야, 너 바지라는 거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너 되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가지고 어디 쓸지 모르는데 너한테 비대위를 맡겨? 야, 비상이 완전히 만성이 되려고? 예, 그래서 인요한에 대한 비토도 강합니다. 결국 제일 만만한 게 한동훈인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라고 말을 못해. 왜? 국힘당 이 원내대표 윤재옥인가요? 윤재옥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 국힘당의 비대위 체제를 간다면 1인 사령탑이 유력하다. 한 사람이 비대위를 전적으로 맡는다. 뭐 이런 의미 있죠. 자, 1인 사령탑이란 건 뭘 말하겠어요? 자, 결국에 지도력이 확실한 사람. 근데 그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겠어? 윤석열로부터 나오잖아. 즉 윤석열의 신임을 받는 자, 그 사람 한 사람이 당 전체를 이끌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유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인 사령탑이 유력하다? 네, 그 말은 사실 돌려서 윤석열한테 가장 신임받고 있는 자가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비대위 같은 경우는요, 원래 1인 사령탑 같은 거 안 해요. 왜? 비상이잖아. 그래서 원래 있던 그 당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물러나고 차기 당대표를 뽑을 때까지 비상 상황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비상 상황으로 움직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협의제 기구, 합의제 기구예요. 집단 지도 체제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한 명의 단일한 지도자가 중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 그 뒷자리를 메우려고 하면은 단일한 한 사람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한 사람을 세우는 건 불가능하죠. 왜? 당원들의 직접 선거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 지도 체제가 들어와야 될 상황에 1인 지배 체제, 1인 사령탑이 유력하다는 건 뭘 말하느냐? 윤석열로부터 강력한 신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겠다. 그리고 결국에 윤석열이 찍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될 거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넷 중에 누가 될 것 같아? 뭐 답 정해져 있는 거지. 그죠? 답이 왜 한동훈으로 정해졌느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해져 있어 이거. 뻔해. 자, 그런데 이 윤재옥 국힘당 원내대표 이 사람도 그래. 지가 원내대표면 그냥 사실 뭐 한동훈밖에 더 있어요 라고 말해도 될 거야. 그런데 1인 사령탑이라고 애둘러서 말하고 있어. 왜? 왜? 뭐 때문에? 왜? 지도 알고 내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볼드모트야? 왜 한동훈은 볼드모트야? 왜 말을 못해? 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굳이 한동훈이를 거론하지 못하는 모든 국힘당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내심 한동훈을 다 바란대.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한동훈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대. 왜? 다른 애들이 돼봤자 결국에 다 과독이라는 거 아니야. 원희룡이 돼봤자 얘도 과독일 거야. 결국에 한동훈으로 가기 위한 과독이일 뿐 얘가 직접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김한길, 인요한 더 말할 것도 없죠. 일단 김한길은요, 윤석열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 본인은 지가 윤석열한테 엄청 뭐 이렇게 이쁨 받고 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모양인데 아니야. 절대 윤석열은요, 그 검사 외에 더군다나 서울대 법대 나오는 검사 외에 그렇게 신뢰를 안 해. 그 다음으로 신뢰하는 게 검사랑 아주 친했던 판사들 정도나 신뢰를 할까?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가까웠던 사람, 팔이 안쪽으로 굽을 수 있는 절친들을 이라면 모를까? 그 밖에 사람들 일단 잘 믿지를 않아요. 근데 김한길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간다고?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을 혹시 누가 간다 하더라도 다 한동훈 체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야. 아, 그럴 바에 그냥 한동훈으로 바로 가. 이 얘기인 거지. 왜? 윤석열도 그거 바랄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원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일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빠릿빠릿하거나 뭐 바지런한 사람도 아니에요. 일 처리가 그렇게 꼼꼼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취재하면서 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무언가를 작성하기보다, 뭐 문건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문건을 작성하기보다 밑에 있는 뭐 부하 검사나 아니면 검찰 수사관들이 뭘 다 만들어줘. 그러면 자기는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게 마치 뒷거인 양 연극을 참 잘해. 그럴싸하게. 그리고 여차 적시적사 들이받기도 하고. 쇼맨십이 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다 떠맡겨 놓고 자기는 연기만 해. 그리고 약간 땡자땡자 노는 거지. 아이, 자기 일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맡겨놨으니까 뭐 내가 꼭 굳이 신경 써도 되나? 그치? 난 조금 술 한잔 하고 올게. 잘 부탁해. 이러고 가는 거야. 그게 윤석열의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 대신 일을 맡은 저 사람이 내 머리 위에 올라가면 안 돼. 내 일을 다 해주지만 나를 떠받들어 줘야 되는 거야. 지가 내 일을 대신해 준다고 지가 내 대가리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올라가면은 자, 그러니까 남한테 일을 다 떠맡기고 그 남이 해주는,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얻어먹을지언정 걔가 내 대가리 위에 올라가면 안 돼. 지는 여전히 대빵이어야 돼. 자, 그렇게 봤을 때 윤석열의 가장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얘밖에 없지. 없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니 이 비대위원장도 다른 게 나올 수도 없죠.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반윤계라는 사람들도 내심 뭐 한동훈 뭐 되는 게 나쁘진 않지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거예요. 다른 사람, 인요한이든 김한길이든 그런 사람이 돼봤자 결국에 윤석열한테 가게 되는 책임을 걔네들이 나눠지게 되는 걸 뿐, 즉 윤석열의 방탄조끼가 돼줄 뿐, 뭔 의미가 있냐. 차라리 그러려면은 한동훈이 낫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냐.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김기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이번처럼 이렇게 떠넘길 수 없는 게 그게 누구야? 한동훈인 거 아니야 이거야. 한동훈이 뭘 제대로 일을 했다. 그러면은 뭐 대선 주자가 되겠지만 뭔가 일을 망쳐놨다. 그럼 뭐다? 책임 소재가 명백하게 한동훈이 될 거고 동시에 이거는 윤석열을 콕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반윤계 입장에서는 괜히 중간에 다른 사람 끼워 넣어가지고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하느니 야 차라리 한동훈 하라 그래. 그게 낫겠다 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한편 이런 얘기도 합니다. 솔직히 한동훈의 능력, 증명된 게 있냐. 지가 검사로서는 뭐 잘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검사 외에 뭘 한 게 있냐. 자,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뭐 했냐. 국회 와가지고 솔직히 말싸움밖에 더 했냐. 언변을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요리하는 거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국정에서 보여준 어떤 국정 수행 능력은 뭐가 있냐 이거야.
그 뭐 몰탄지 말탄지 거기 가가지고 뭐 지지표 얻어왔나? 예? 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몰탄지 뭐 안도란지 뭐 거기를 갔다며. 예, 거기에서 뭐 지지표 얻어왔나? 솔직히 불분명하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뭐 미국 그 법무부, 미국 FBI의 공무원 검증 등 인사 검증 이런 선진 시스템을 배워온다더니 배워왔나? 배워왔는데 지금 이 모양인가? 예, 그렇죠.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 주둥아리 빼고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이제는 정치적 능력이 됐든 국정 수행 능력이 됐든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제2의 윤석열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반윤계에서 나오는 이 얘기 참 재밌습니다. 한동훈도 이제 자신의 진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도 제2의 윤석열 같은 사람을 안 만나는 거 아니냐. 자, 윤석열이 저렇게 못할 줄 몰랐다 이거야. 그래도 아무리 멍해도 기본은 할 줄 알았는데 기본도 못할 수가 있네. 자, 그럼 한동훈도 지가 결국에 특수부 수사, 검찰 수사만 할 줄 알았지 국정수행 능력이 있느냐? 솔직히 의문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 네가 당대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앉혀놨더니 순저 바보 아니야? 라는 그런 상황이 안 올 거 아니냐? 라고 반윤계 국힘당 내 반윤계에서 그런 얘기 살짝 합니다. 예, 농담 삼아서 얘기합니다. 근데 농담에 상당히 뼈가 들었더라고. 뭐 제가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제2의 윤석열이 안 되려면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람이 되게 길게 애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뭐 윤석열이 뭐 솔직히 말해서 검사 외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솔직히 검사 역할도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가 그를 검증하는 시간이 없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없지 않았냐. 이번에 그 검증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윤석열 졸라게 못하네. 한동훈도 주딩이만 깠지 저 새끼 일 잘한다는 보장 없잖아.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어. 그게 왜 비대위원장이야. 이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윤석열도 원하고 이른바 반윤계도 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원치 않는 데는 사실 없어. 뭐 원하는 색깔이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뭐 결과적으로 원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한동훈 비대위를 띄우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를 주저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한동훈이 과연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지가 그 TK나 강남처럼 약간 좀 극우 성향이 강한 특정 지역에서는 지지가 높을지 모르겠으나 중간층에서 한동훈이 과연 확장성이 있겠느냐? 오히려 지금 분위기로는 거부감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에 대해서 대체로 우호적인 생각을 가져왔던 사람들도 딱 지금 이 시기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또 검사야! 라고 하지 않겠느냐. 전두환이 군인으로 국정을 도배했듯이 윤석열은 검찰로 국정을 도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즉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막상 전면에 나섰을 때 법무부 장관하고 여당 대표하고는 완전히 그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때 과연 그 거부감을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능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이 반감이나 거부감 이것 때문에 선거를 망치지 않겠느냐. 능력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곧바로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선거에서 과연 자신의 효능감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오히려 효능감은 드러내지 못하고 반감과 거부감을 사지 않겠느냐. 그걸 걱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딱 먹고 생각해봐. 이거 길게 얘기할 거 없이 한동훈 비대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뭐야 라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유 씨, 뭐 검사를 지들이 다 해먹는구만,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또는 에이 검사가 뭐 이제 뭐 저런 것까지 다 하고 그래 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는 아이고 저 새끼 저거 하려고 지금까지 떠들어댔구만, 요거 안 나올 것 같아? 네, 나오는 거죠. 그걸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이 주는 거부감이 그 만만치 않다라는 게 사실 제일 제일 주저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클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한동훈이 조금 못됐기는 하지, 애가 싸가지가 없긴 하지, 요까지는 대부분 다 동의하거든. 근데 그 싸가지 없는 애가 당 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딱 앉았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사실 그것도 낙하산이잖아, 엄밀하게 보면. 네. 거기서 오는 거부감이 선거를 망치진 않을까 언뜻 불안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소는 누가 키울 거니? 네, 두 번째 이유는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누가 키우노? 예, 법무부 장관을 맡을 사람이 없답니다. 여기저기 검증도 해봤고 여기저기 또 뭐 제안도 해봤는데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또 맡기려고 한 사람, 또 맡겠다고 한 사람은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것이 장관직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장관직, 지금 한동훈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맡을 사람은 전형적으로 바지일 겁니다. 어쩌면 윤석열 혹은 한동훈으로부터 지시를 충실히 받아서 그것을 열심히 이행하는 뭐 그런 수준의 장관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지. 게다가 그런 장관을 할 건데 인사검증은 또 되게 철저하게 받을 거 아니야. 국회 인사검증을 자기가 통과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랐던 게 그 검사 자녀들 중에 학폭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이 의외로 많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녀 학폭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또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어떻게 번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장관을 고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야.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 장관직 받았다가 내 공직 인생이 끝날 수 있다. 내 인생이 마감될 수 있다. 이른바 순장당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괜히 왜 들어가겠냐. 윤석열 정권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 내 조윤선 꼴날이 있냐 뭐 이런 거죠. 네. 검찰 주변이나 윤석열 주변 또는 한동훈 주변 사람들 중에도 윤석열 정권이 그닥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뭐 느낄 것까지가 있나? 뭐 그냥 턱 보면 다 아는 거지. 그죠? 뭐 그런 느낌이야. 어떤 인류 공통 아니겠어요? 그러니 누가 장관을 하려고 하겠어? 그러니 한동훈이 후임도 없는데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처럼 겸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자, 참 내가 오늘 참 얘기 듣고는 내가 황당해가지고요. 자, 저는
방통위원장으로 이번에 지명된 김홍일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한 줄 알았어. 근데 아직까지 사퇴를 안 했대. 지금 뭔 상태다? 방통위원장 후보임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장 직책 2개를 겸직하고 있어요.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 관련해서 뭐 인사청문회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휴가를 내고 왔대.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니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한답니까? 전현희 전 위원장,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출근 조금 늦게 했다고 그거 가지고 고소 고발한 그 개지랄 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그 전현희 위원 내쫓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는 뭐 휴가는 내고 겸직을 해? 이런 아유 개새끼 진짜 아유 이런 새끼가 검사입니다. 검사라는 자가 이런 짓을 해도 돼요 이거? 에? 이게 검사야? 어떻게 이런 새 발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겸직을 할 수 있지? 야, 아우 씨, 마치 그런 거지. 검사랑 기자랑 친하다고. 네, 오늘은 검사, 내일은 기자. 검찰청에 휴가 내고 언론 신문사 가가지고 기자하고 다음 날은 신문사에 휴가 내고 검찰청에 출근해서 검사하고 이러겠다는 거지. 에? 그게 됩니까? 아, 금지는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죠. 근데 그런 짓을 누가 하고 있다? 얘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이도 적지 않은 양반이 욕심도 많지. 어떻게 겸직시키나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정리할 거래. 오늘 휴가 냈대. 이게 정상입니까? 자, 한동훈도 그럴 수 있으면 그럴지도 몰라. 여당 당대표 동시에 법무부 장관 2개를 겸직할 수 있으면 그러려고 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건 겸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당 대표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후임 법무부 장관이 정해져야 되는 거야. 근데 후임 법무부 장관이 잘 안 정해지네. 그러니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양반 참 대단한 뻔뻔스러움이다. 그죠? 이거는 난 놀랬어. 이거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자, 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홍일이 국민권익위원장과 동시에 방통위원장을 둘 다 겸직을 한다면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거라고 지는 몰랐을까? 지도 알지. 지도 아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도 마찬가지.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느냐? 비단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도 인물난이 지금 심각하다. 후임자를 세울 수가 없어서 전임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첫째, 윤석열의 인간관계 범위가 좁고, 두 번째는 겨우겨우 후보를 물색해놔도 본인이 고사를 하고, 본인도 고사하지 않고 그럭저럭 자격도 되고 이런 사람은 인사검증을 통과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출범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새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참혹한 거죠. 그건 달리 말해서 윤석열이 자기 사람이 아니면 쓰지를 않기 때문이다. 아니 솔직히 깔끔하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정말 능력만 있으면 나를 반대한 사람도 내가 불러서 쓴다 라고 할 정도였다면,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장관직 맡을 사람이 없겠어? 엄청 많지? 그런데 인물이 없다는 건 뭘 말한다? 본인이 못 믿는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 주변의 사람들만 쓰려고 보니 인사 검증을 통과 못하거나 통과하면은 고사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같은 사람을 당선을 시킨, 참 그 이직들 다 손해배상 물리고 싶네요. 아유, 답답합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니 한동훈이 비대위 위원장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지.
윤석열도 그렇겠지. 당장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는 거지. 그래서 못 보내. 원래 인요한 대신에 인요한은 쿠션으로 안 넣고 바로 한동훈 보내려고 하다가 후임자가 안 정해져서 못했다는 그런 썰도 꽤 유력하게 돕니다. 이야, 참. 얼마나 참 인력 풀이 좁으면. 에휴. 네, 오밤중에